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의 동생 조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예봉이 꺾인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결국 각종 외압을 이겨내고 정경심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기TV 김정기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해요. 윤석열 검찰 여기서 주저앉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고죠.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김명수 이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해서 지난번 법원의 날 때 문재인한테 충성맹세를 했잖아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 앞으로 조국 관련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법원을 움직여서 검찰을 견제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이 있는 거고 법원의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은 줄기차게 앞으로 전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줄기차게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간다. 뒤가 없다. 그렇죠. 지금 이 대법원장이 이제 이 복심을 서울지방법원장에 앉혀놓고 그리고 명재건이 원래 뭐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 이 사람이 뭐 사람 좋고 다시 말하면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부장판사인데 어쨌건 현재 사법부 권력이 자기를 잘 봐가지고 특별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스카웃을 해준 거 아닙니까? 뭐 원래 9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9년 검사하다가 법원으로 와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두각을 드러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자리에 앉혀주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충성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명판사도 명판사가 아니고 이 민심을 생각을 해야죠. 국민을 보면서 가야지. 판사가 재판으로 말하는 것인데 영장 발부 기각은 재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가까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행보를 잘해야죠. 그 법적 정의에도 민심이 반영되나요? 뭐 압박을 원래 받으면 안 되죠. 특히 요즘 서초동에서 1, 2차에 걸친 서초동 촛불 집회는 검찰청 바로 앞에서 노골적으로 정경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조사실 앞에서 압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아니면 준사법기관인 이 검사는 거기에 한치의 동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예. 그 참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 무슨 예. 생각으로 모인 건가요? 그 사람들 생각은 한결같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죠? 이 작가? 공지영인가요? 예. 공지영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우리 보수 우파는 어둠의 자식이고 빛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 놓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엉기야 이야기에서 5만, 그 다음 2차에는 13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극히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고 평생을 비주류로 살아왔던 변방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화풀이하는 현장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이 꿋꿋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동생 조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할 거고, 예. 또 정경심에 대해서 3차 소환 조사했고 지금 4차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4차가 한 주말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면은 다음 주가 가기 전에는 예.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조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일종의 법원의 검찰에 대한 견제로 생각하고 예. 이제 풀이 꺾여서 감히 구속영장을 정경심에 대해서 발부할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자존심이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조건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경심이잖아요. 예. 정경심이기 때문에 검찰의 자존심만 봐도 그렇게 범죄 혐의가 7, 8개가 되는 정경심을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은 검찰 문 닫아야죠.
이것도 검찰의 실력의 문제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검찰이 어쨌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 그게 법원 권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검찰에 대한. 예. 그거 가지고 권력을 본격적으로 김명수 이 사법부에서 이 명재건을 통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재청구를 하잖아요. 한 3번 정도까지 재청구를 하면은 민심이 뿔난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때 되면은 명재건도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각을 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여기서 얻는 효과는 뭘까요? 지연작전이죠. 네. 시간을 끄는 거는 승화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전략이 뭔가 하면은 어쨌건 11월 말까지 시간 끌자거든요. 예. 11월 말 내지는 12월까지 끝까지 시간을 끌고 가야 된다 하면서 깨병 선수들이잖아요. 온 가족이.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사실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명수 법원이 조력자로 나타나 준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조국이나 정영심이나 조건이나 말하자면 조국 패밀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대통령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국하고 문재인이 정치, 경제, 사상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열 2위 가족으로서 1위 가족인 문재인 가족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와 특권을 요구하는 것 같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면서 시간을 무한대로 끌고 가는데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공수처. 예. 공수처가 이제 빠르면은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 아마 국회 부의돼 가지고 상정돼 가지고 저는 의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 되면은 지금 공수처 조각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수처라는 괴물기관을 출연시키는 데는 국회에서 의결되자마자 얼마 안 걸릴 거라고요. 예. 그리 되면은 말하자면은 뭐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하고 법원을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네. 공수처가 딱 이 본격적으로 행동이 들어가면은 검찰 꼼짝마, 법원 꼼짝마인데 법원도 그렇고 법원은 뭐 김명수가 장악을 했다고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이가 시킨 대로 말 안 듣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 장악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협박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안 먹혔잖아요. 네. 제일 먼저 윤석열을 협박하고 나온 사람이 유시민이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유시민이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일에 정영심을 정영심을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되면 책임져라.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네요.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수사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껏 수사해놓고 기각될 거면 왜 했냐? 국민들 세금 축낸다 하면서 당장 사표내 협박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도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명령한다 해가지고 예. 2가지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급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비호를 하고 있잖아요. 전방위적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제4부라고 하는 한겨레까지 나서가지고 아, 한겨레 제4부. 예. 제4부잖아요. 네. 어쨌건 별 볼일 없는 언론이라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언론을 사보의 일부로 착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워낙 공조직으로 안 되니까 대통령이 나서도 국회가 나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도 조국이 나서도 윤석열이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언론이 나선 건데 정말 더러운 방법을 총동원 한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걸로 총동원 한 건데 결국 이 또한 흘러가리라. 마지막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윤석열 잡는 게 뭔가 하면 공수처로 보는 거예요. 아. 공수처 딱 되면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인지수사해서 윤석열이 고위공직자잖아요. 네. 그 가족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완벽하잖아요. 예. 윤석열은 털어봤자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잡을 수 있는 거는 누구를 잡는 거죠?
윤석열의 가족을 잡아야 되겠다. 부인을 잡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수사하고 기소권 행사해서 압박하면은 윤석열이 아니 부인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포기 안 하겠어요? 똑같은 논리로 당하겠네요. 그렇죠. 아니 얘들은 철판이니까 조국은 부인이 감옥 가도 멀쩡하게 미션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고 윤석열은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인이 감옥 가기 일부 직전 상황으로 공수처가 몰아가면 그때 사퇴하겠죠. 야, 윤석열 총장은요, 그렇게 네. 치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마지막 할 것은 연말 연초라고 봐요. 이게 예. 총선 전에 정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 안 예. 들으면은.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은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둘러서 하겠다고 망언을 했잖아요. 예. 아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게 이 상임위 180일, 그 다음에 법사위 90일, 국회 본회의 60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상한 법률가들의 유권 해석을 기반해서 그것도 한 달 앞당기려고 하다가 나경원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예. 먹었는데 결국은 법대로 간다면은 12월 초 정도에 의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 되면 내년 초에는 공수처 설치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제일 먼저 대상이 아마 윤석열이 될 거고 2월 전에 아마 수사 마무리해서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예. 아우 시켜야죠. 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가 2번에 걸쳐서 탄력받았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그렇죠. 희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전국에 이 애국 시민들이 모였는데 만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 끌기를 하는데 원래는 자기들이 목표하는 게 정경심의 구속을 피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최종 목표는 조국의 구속을 피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좀 이제 끄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한 수사를 학대를 하잖아요. 지금 뿔났거든요. 예. 하는데 조건 수사하고 관련된 거는 조국의 어머니가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조건은 이 학교법인의 그 사무국장이고 어머니가 이사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뇌물수수한 2억 중에 일부가 어머니한테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조국의 어머니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이 게임에 인발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좀 지연되겠지만은 3대에 걸쳐서 전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윤석열도 그게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도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돼 가지고 자기를 괴물 조직이 압박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조건이 구속시키고 정경심이 주곡시키고 그 다음에 조국까지 구속시키는 작업을 줄기차게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들이 저렇게 조국을 질질 끌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윤석열 총장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신의 한수 100만 기념 행사 있고요. 또 10월 25일, 이게 중요합니다. 광화문에서 1000만 집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기 TV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신의 한수는 구독 버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